나눠드린 프린트의 물건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물건 설명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물건들, 지금 소개해드린 물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 물건으로 좀 해놓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괜찮은 것들 방송에도 나가고 또 직접 뭐 저희가 투자할 때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보시면서 해야 될 거는 이 물건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는 물건은 이렇게 보는데 그런 기법들을 좀 보시고 물건을 찾을 때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물건을 볼 때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좀 뽑았는데요. 이거는 노원구 상계동 쪽에 있는 에덴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건 볼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보냐면 지도부터 봐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먼저 보거든요. 구독션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이용을 했지만 잘 돼 있는 이유가 통계 자료부터 시작해서 뭐 지지옵션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구독션이 사진을 과거에 사진을 좀 잘 찍어서 지지옵션에서 구독션으로 넘어오는데 외부에 현장 나가지 않아도 사진을 이쁘게 잘 찍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구독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지지옵션을 세로 보기에서 가로 보기로 바뀌어서 좀 편하다 이런 것들 하고,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이런 물건 같은 거 주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유저 사이트를 제일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보는 거고, 또 하나를 정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눈에 익어야지 실수가 없어요. 이것 봤다 저것 봤다 하면은 놓치는 게 있는데, 하나에 계속 길들여 있으면 거기에 자기가 포인트를 정확히 집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볼 수 있고, 그나마 저기 뭐 지지옵션이나 구독션 정도가 하자가 거의 없어요. 한 뭐 몇 프로, 1%도 안 되고, 나머지들은 여기서 데이터를 다 받아쓰기 하기 때문에 무료로 사이트를 간단하게 보시는 건 좋지만 실제 입찰이 들어갈 때는 가급적이면 지지옵션이나 구독션 쪽을 보시는 게 좋고, 또 이유는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과거 낙찰 사례라든가 통계라든가 최근의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계뉴타운이 있지만 이 상계뉴타운이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도 않고 그다음 뭐 이렇게 매력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당구역보다는 상계역이 매력이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동북선이 상계역과 연장이 지금 되거든요. 은행사거를 통해서 상계역과 연장이 되니까 이 역 중심으로서는 조금씩 아파트 같은 것들을 봐두시는 게 좋은데, 이 뒤쪽에 나온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당구역에서 뭐 얼마 보이지 않은 것 같고, 환지로 돼 있다라는 물건이 나옵니다. 대개발사업내 환지의 점유, 권리 면적과 환지 면적이 상이하다. 자, 이 같은 게 좋을까요? 상이한 게 좋을까요? 어떤 것들은 다른 게 좋아요. 같은 거는 돈이 안 되죠. 뭔가 하나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권리 면적이 작으면 나중에 환지 처분을 했을 때 그 모질라는 부분들을 시에서 그 환지 처분한 거에서 청산금으로 지급을 해줘요. 이런 것들 보실 때는 꼭 조합사무실이나 거기 가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환지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임장을 여기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을 훑어서 이 환지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산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 대비해서 이런 것들, 또 이런 환지가 나온 것들은 나중에 청산금이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게 더 메리트예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영향을 잘 안 받고 적당한 가격만 받으면 항상 평균적인 임대가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가는 거일수록 나중에 보상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사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할 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건물만 나오는 것도 사시는 분들 이유는 건물만 나와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올리는 그 권리관계만 잘 보시면 당장 철거를 못 하거든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해관계 동안 뭘 놓을 수 있냐면 임대를 놓을 수 있어요, 건물을.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 받는 사람들은 최대한 낮게 받아서 임대가가 내가 받은 낙찰가가 높게 나오면 전세나 월세 돌리면서 기다렸다가 그 나오는 그 수익으로 손익분기점을 일정 수까지 메꾼 다음에 그 건물을 누구한테 파냐면 토지소유자한테 팔아요. 그래야지 토지소유자는 건물하고 맞춘 다음에 배출을 한 번 더 일으켜서 투자금을 뽑고 한 번에 날리거든요. 그런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가서 천천히 책 보고 찾아도 되는데, 왜 이게 돈이 되게 사람이 달려드나? 이 어떤 구조로 가면 돈이 되는 구조인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지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게 환지가 뭐야? 그러면 네이버 찾아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셔서 꼼꼼히 챙기고, 현장 가셨을 때는 재개발사업 지구에 가서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지 하고 얼마가 나오는지, 또 언제 개발이 되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중개사 사무실 가셔가지고 이 물건이 거래나 아니면 시세나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현지되는 지역의 거래는 거의 안 돼요. 그런데 거래가 된다면 어떤 걸로 되냐면 지분 가치를 돼요. 그래서 이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장 조사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데 시세는 2억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억 8천도 나온다고 합니다. 거래가. 그 얘기는 호가이지만 임대가는 빠지고 지분 토지 거래가액으로 나온다는 거죠. 최종 환지가 됐을 때에 이 물건이 탈바꿈할 때 그 정도 가치가 예상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 저는 제가 받으면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가격을 1억 1천 정도를 쓰거든요. 1억 1천 정도 안팎으로 분위기 봐서 쓴 다음에 임대가 지금 전세는 9천까지 나가요. 9천 좀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임대 놓고 그냥 버티시면 되는 거죠. 이거 적당한 가격에 지금 시세는 뭐 1억 7천 8천 얘기하지만 그 하지 말고 이 가격 안착해서 그냥 바로 던지셔도 충분히 거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판단하셔서 들어가시는 거니까 너무 멀리 있다, 뭐 안 좋은 지역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어떤 거는 거주 지역을 봐야 되는 물건이고 어떤 거는 단타로 던져서 구조만 나오는 걸 봐야 되는 물건이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주나 이런 거보다는 구조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지역 중개사들과 연합을 잘 하셔서 어떻게 팔 수 있을지를 경험을 좀 하시면 물건은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라고 준 거고 권리상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그건 쿨하잖아요. 그냥 쭉 그냥 싹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별 문제 안 되죠. 항상 권리관계가 무서워서 권리 분석을 막 하시는 분인데 권리 분석 시대는 지나갔어요. 요즘에는 그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고 웬만한 건 다 편하게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매각물권 명세서 같은 경우에 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 매각물권 명세서에 이미 여기 다 나오지 않아요. 출산수의 선적이자 다 나오니까 말소 기준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나오면 이 기준 배당요구 종기일 기준으로 이해관계인이 갈리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별게 없어요. 경매가 이렇게 이런 거만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미리 공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허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취소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경쟁률 상에서 선택형도 유리한 거니까 한번 알고 가면 좀 더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크게 문제 있는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도 솔직히 상계동 지역이 단곡에 조금 빠져요. 상계역 쪽은 좀 괜찮고 하지만 상계역 쪽이 교통이 좋다면 단곡에서 4, 5선 타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상계역에서 지금 동부선을 갈아타고 내려오면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계동 쪽에 있는 그 수요도 상계역이나 단곡에까지 끌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가치가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3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셔서 어느 정도 위치만 잡아놓으시면 매매 타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가격 정말 괜찮은 정도의 5입차를 내보셔도 좋고 자기 어떤 기준을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저는 괜찮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라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두 번째 일산 쪽인데요. 일산은 가격이 많이 빠져갖고 거래가 좀 안 된다고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올랐어요. 이 지역은 한현동인데 한현동은 중산동과 더불어서 일산 지역에서 운정시도시나 덕이지거실 가까운 마지막 단지에 있어요. 여기도 나중에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일산의 메인은 이쪽이죠. 호수공 마두역하고 장발산 주역하고 요 부분이 장항리고 일산 호수공원이고 킨텍스까지는 안 가는데 요 라인이 이제 많이 살아나서 여기가 메인이고 이 뒤쪽의 마을들은 일산이나 분당 같은 거 특히 신도시들은 이 구간 거리를 좀 많이 두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기 되게 힘들어요. 다른 도시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요 하나 블록 하나 블록 사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가까워 보이지만 차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발달이 잘 안 돼요, 일산이. 그래서 이 경의선이 뚫리기를 기다렸던 거고 이게 뚫리면 여기 발달하고 여기 발달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효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뚫린 다음부터 수곡마을 쪽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저지선이 좀 생겼어요. 아파트들이. 얘가 발달되면서 마지막까지 넣을 수 있는 게 다 주역이나 여기 대화역이 가장 일산에서 마지막이었는데 경의선이 오면서 덕이지구 쪽이나 이쪽으로 운영인도 쪽으로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완전히 뚫어놓고 덕이지구나 식사지구가 분양이 들어갔으면 분양 실패를 안 합니다. 다 완성이 되시 전에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양시장에 욕심을 많이 들어가지고
두 개 덕이지구 시가지구가 그때 들어가는 바람에 미분양이 많이 났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덕이지구. 그래서 여기는 전세 같은 거 좀 싸요. 근데 운정신도시는 생각보다 마을이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미분양 많이 해소됐고 가격이 좀 올라붙었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지역들 중에서 중산동 쪽에 이런 지역들은 한연역 가까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한 1, 2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시던 분들이 집값이 일산이 떨어지니까 버티지 못해서 전세를 주고 외곽에 나갔다가 최근에 다시 자기 집 찾아 들어가신 분이 많아요. 그만큼 돈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중소형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가격이 1억 2천에 시작했는데 지금 시세는 1억 3천원에서 3,5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후까지만 올라갈 거예요. 거래도 된다고 그러면 중개사들께서. 그리고 현재 15평, 15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 투룸짜리예요. 투룸인데 중산동 쪽 투룸이 좀 많습니다. 중산 탄현 쪽은. 큰 것들은 일산이나 이런 중산동 쪽의 아파트들은 우리 무슨 마을 하잖아요. 그 마을 안에 뭐 삼익 아파트, 무슨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들이 합쳐서 마을을 형성하는데 이 탄현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중요해요. 똑같은 입지인데 부영이 지은 거하고 삼익이 지은 거하고 건영이 지은 거하고 구조도 틀리지만 자재도 틀리고 살 때는 괜찮은데 좀 편차가 좀 심해요 일산이. 근데 이 아파트는 부영 아파트예요. 부영은 다른 건 모르고 자재는 잘 썼어요. 구조가 조금 안 좋고 부영이 임대 아파트를 주로 짓다가 전라도에서 짓다가 올라와서 이런 중소 아파트들을 해서 많이 하고 도농동이나 이런 남양주 쪽에서 대단지를 치면서 좀 성장했던 회사인데 그 부영 회사 그 회장이 되게 좀 약간 사기성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임대 아파트들을 해놓고 많이 날려먹고 이래서 그러니까 임대 세입자들한테는 부영이 별로 안 좋아요 이미지가. 그런데 집은 자재는 잘 잤어요. 구조가 조금 나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높게 쓰실 필요가 없는 가격이고 거래는 보통 8,400이면 9,500 안팎에서 받으셔서 1억 밑으로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억이 넘어가면 세금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1억 라인 안으로 끊어야 천뛰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던지면 100% 천뛰기 나오는 거예요. 실제 거의 중개사들 찍어가는 건이기 때문에 하나도 주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해놓고 중개사들과 잘 연관해놓으면 바로 천자각으로 단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른다, 뭐 올라갈 수 있는데 오른다 그 가격이 절대 일산을 못 합니다. 일산은 높은 가격 주고 파는 게 아니라 유지된 가격에서 빨리 털고 나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이쪽 아파트들이 운정신도시나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이나 이런 거 오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시기도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일산의 중심은 이 소형 아파트들이 이쪽하고 풍동 쪽하고 거기가 그나마 거래가 되고 후곡 쪽은 지금 거의 하나도 안 되거든요. 큰 폭수들. 그렇기 때문에 갭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가를 너무 많이 보시지 말고 임대가를 보시고 손익분기점 나오면 바로 천뛰기하고 바로 빠져나오시는 영역으로 그때 파도 타는 것처럼 들어갔다 나갔다만 하시면 되는 게 일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탄현동 쪽, 풍동 쪽 이쪽은 소형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 공략하시면 이거는 괜찮은 거고요. 역시 이것도 별로 문제 없죠. 그냥 쭉 다 나가면 됩니다. 전리구조도 그냥 문제 없다. 구조 같은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거 좀 보시면 이런 물건들 단타치기 좋으니까 간단하게 보셔서 임장 한번 하시고 훑어보시면 크게 문제 없는 물건이고 바람 탄 물건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송이 나갔던 물건이 작전도입니다. 작전동 아파트는 제가 방송에 내보냈었는데 작전동은 제가 유일하게 정말 좋아하는 몇 가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작전동하고 계산동 쪽, 계양동 쪽. 이건 특징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도 착하고 물건도 좋아요. 이것도 지역을 잘 보시면 지역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지역이 있을까 싶다. 여기가 지금 계산동 지역인데 계양구청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든 지방이나 중소도시, 위성도시 같은 경우들은 행정지를 중심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득이 제일 많이 몰려있어요. 상가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 위주로 좋거든요. 그래서 계양구청 위주로 이 앞쪽의 라인들이 전부 다 까치공원 위주로서 여기 다 오피스텔하고 목자촌이에요. 여기가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체육관인데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서 경기 치르는 게 꽤 많아요. 2014년에서 할 때 이쪽으로 많이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잘 갖춰졌어요.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외곽도로 타시다 보면 되게 멋있는 경기장 하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다 해놓고 뭐 운동시설도 다 갖춰놓고 물건은 이쪽인데 작전역까지 거기가 도보로 접근 가능하습니다. 작전역이 좋은 게 아니라 이 호선 자체가 밑에 7호선과 만나고 부평역까지 1호선과 만나고 위에 공항철도 계양 거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라인 타고 가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빠르고요. 원래 계양동 자체는 지금 계양 IC로 돌아와서 계산역 쪽에 상하고속버스들 제일 많이 쓰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타서 한번 쏘면 김포 거쳐가지고 강남까지 한 번에 쏘는 걸로 딱 1시간 20분 거리예요. 출퇴근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인천은 일로 돌아오는 경우는 있지만 주로 외곽 타고 가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양구 쪽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서울 접근성 때문에 많이 발달했던 거고 그래서 도시철도도 이 위쪽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양구 쪽으로. 앞으로는 지금 뭐 인천 자체에 봐서 인천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로예요. 이 도로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갈렸죠. 인천 발달이 이 앞뒤가 틀립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밑에는 저주받은 땅들이죠. 다 이쪽이 이제 혜택받은 땅들이고 얘네는 독자적인 땅들이에요. 인천의 계양구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갖출 것들이 여기에서 갖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쪽인데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입장에서 뭐 자가용으로 주택을 하는 것들도 편하고 부평 IC 통해서 부평 IC에서 이걸 타고 신월 IC까지 딱 15분이면 가요. 신월 IC 지나면 바로 목동이죠. 그리고 신월 IC에서 목동까지 대물뽑기를 해서 그 양천구에서 이번에 허가 나왔고 지하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히는 거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목동 생활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하면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지역이죠. 다만 이 계양구의 단점은 다 들어와 있는데 좁다라는 지역 자체가. 그게 뭐 돌아다니기 편할 수는 있지만 지역 자체가 좁아서 일정 수준 올라가면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망역이나 이런 쪽 부분, 요 뒤쪽이 지금 가시면 저층 빌라단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개발 막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나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쪽 투자를 미리 해놓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오히려 그 계산동 쪽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망역 뒤쪽 부분은 아직까지 미개발지라서 이쪽이 좀 좋을 수 있어요. 이 물건은 그런 마당에서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리스크가 많이 주는 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역을 그런 지역으로 보신다면 이 가격이 대지가 15평이에요. 이 부천하고 인천 쪽에 있는 그 한 동, 두 동짜리의 이런 그 아파트가 거의 연립식으로 지어놔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단지 위에다 이렇게 주차장을 보니까 대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가끔 바람 불면 중소업체들이 아파트로 재건축을 다시 올리거든요. 그럴 때 되면 대지 보수가 꽤 나오기 때문에 조합들은 무조건 3, 4평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갈 수 있는 거고 현재 지금 1억 1,000인데 저평가된 감정이고요. 시세는 1억 3천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도 되고 있고 그리고 물 매물이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전세는 지금 9천까지 가고 이런 물건들은 어차피 여기 30%씩 떨어지니까 이거를 뭐 7천 위에서 높게 8천 살짝 써야 되니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물건이잖아요. 이건 과감하게 쓰셔서 받아놓고 세놓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게 좋다고 보고 실패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뭐 임차인도 있지만 2013년에 2,200인데 월세 개념이 안 나오죠. 일단은 대출 받고 이빨이 나오고 큰 문제는 안 나오고 대지가 평수인데 대지 감정이 5,500밖에 안 됐어요. 땅 감정 자체는 굉장히 싸게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건물이 85년생이라는데 5,500이면 많이 준 거예요, 진짜. 딱 반반씩 줬잖아요. 감정 평가 자체가. 그 얘기는 물건 자체가 그 동네가 귀하기 때문에 가치를 좀 많이, 임대 가치를 많이 반영해 준 건데 85년, 거의 한 90년도 밑에 있는 물건들은 이게 30%나 20%밖에 기가 안 돼요. 그만큼 많이 잡아준 것은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래 사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근저당 화곡시장이고 별 문제 없죠. 거래가격이 2012년에 받았는데 1억 3,500이 감정은 1억 1,000에 잡혔습니다. 이거는 100% 저평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이때에 단독으로 잡으셔도 실수요자들은 전혀 부담 없는 부분인데 떨어졌을 때 어느 가격을 쓸 것이냐 이거는 정하기 나름인데 저는 쓰면 8,900, 9,000 정도 써요. 저는 좀 높게 쓰는 편이에요.
잡으려면 잡고 안 잡으려면 안 잡아야지. 가고 들러리 하다가 보면은 힘드니까 그거 되면 확실히 써서 잡고 잡아야 내게 되고 그래야 뭘 고치든지 뭘 하든지 하잖아요. 높이 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있으면 그 부분을 상쇄하실 것들을 안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래서 진폭을 맞추는 거지 무조건 좀 더 쓴다고 자기가 높이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격은 받아놓고 줄이는 거지 들어갈 때 줄여버리면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1차로 내가 만약에 쓸 수 있다 그러면 8,000원 쓰겠다. 좀 더 높이면 8,500이겠다. 더 높이면 9,000원 쓰겠다. 이 세 가지 줄 때, 세 가지를 썼을 때에 대한 것과 그 가격대에 비해서 뭘 줄일 수 있는지 따져가지고 평균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넘기지 말자, 금매가가. 이건 물건 없으니까 금매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보기에도 금매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1억 2억 9,800 그 정도 수도 있고 그 정도가 금매라고 보시기 때문에 거기 밑으로 끊어주는 게 경매하는 사람의 예의죠. 금매 넘어가 버리면 욕먹잖아요. 가서 살 것이지 왜 와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먹으면서 경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그 다음에 반지하 물건. 이것도 재미있는 물건입니다. 미아동에 있는 물건, 이거 많이 떨어졌죠? 1억 8,500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뭐 문제 있는 물건인가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없어요. 뭐 이런 거 좀 들어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보실 때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2010년 뭐 7월 1일이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보다 다 금지답은 났기 때문에 인도문형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다만 얘가 숨어있는 명도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명도의 기술에서 뭐 나오겠지만 명도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거는 한 번에 다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대화, 대리인, 법적 절차, 그 다음에 편지 이런 거를 한 번에 물량을 다 투입해서 든 다음에 임차인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면 또 다음 거 기대하고 한 번 갔다 오면 또 다음 거 기대하고 임차인이 길들여져서 힘이 세져요. 내성이 생기죠. 그런 내성 생기지 않게 여유를 주다가 한 번에 확 쏟아붓고 임차인이 움찔할 때 그때 몇 가지의 코너를 골라서 내가 네가 원하면 어떤 걸 골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은혜를 베푸는 식의 접근을 가야 내가 깔끔하게 끝나요. 뭐 사람들 봐준다고 가서 이렇게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중에 말만 하다 갑자기 소송 들어오면 더 막 적반하장을 하고 뭐 법적으로 할 걸 왜 나한테 말을 걸었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말과 법을 한꺼번에 주고 본인이 택하게 만드는 게 임차인의 매력입니다. 나는 그냥 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로 하겠다 그러면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고 이 물건도 위치를 보시면요. 이하역 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하역은 이 기준으로 해서 이 오페산 쪽은 다 고바이여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실력 좋은 그 마을버스 운전사분들만 계신데 기가 막히게 막 타다가 너무 무서워서 걸어다니고 싶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이 미아역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다 이제 개발지를 다 꺼치고 부가자자라고 다 내려오는 중요한 거는 이 삼양동 주민센터 앞에 생기는 역인데 미아역에서 여기 거리도 사실 한 500에서 600m밖에 안 돼요. 근데 미아역은 이쪽이 재래시장 쪽이 좀 있어가지고 저 집을 지저분해요. 주차도 좀 어렵고. 그런데 이 물건은 교회 앞에 있어요. 담벼락이고. 교회 앞에 집 있으면 주차 공간 확보돼요. 교회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삼양동 주민센터 옆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는 올해 개통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늦어져고 내년 9월 개통 예정이거든요. 1년 정도 갭 차이가 있으니까 받으셔서 채놓고 1년 있다 던지시면 되죠. 이건 월세가 딱 구조가 나오는 쪽입니다. 그리고 수유동 지역이 이쪽이 복잡할 것 같은데 북한산 둘레길 되면서 북한산 앞자락이 정비가 싹 됐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둘레길 그 둘레길도 그냥 재미로 가신 게 아니라 북한산 우유동 끝에부터 둘레길 한번 걸어보시면서 외곽으로 돌아보세요. 그러면 파괴사 쪽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나가는 그 길들이 다 정비가 되었고 이쁘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서 여가를 즐기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자, 어디가 살아나겠습니까? 이쪽에 살아나요. 투자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죽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시장들이나 이쪽 나는 길 이게 메인일 텐데 자 이거 생기면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절대 이거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상권이 생겼죠.
그러니까 상권이 생기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넉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변에서 특히 여기도 그렇지만 이 주변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물건들은 빌라가 좀 낡더라도 수리해서 이쁘게 꾸미면 되기 때문에 그걸 하시고 주로 대로변 쪽에 나오는 빌라들이 나온다면 꼭 생각하세요. 빌라를 꼭 잠만 자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독주택을 카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연구하셔서 그런 걸 잡아갖고 그 테마적으로 하는 그런 데다 주시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홍대나 이런 시촌이 단독주택들을 다 카페로 바꾸는 것도 여기라고 못할 게 없거든요. 근데 실제 가보시면 둘레길 밑에 쪽에서는 그런 단독주택집 개조해갖고 커피숍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걸 경매로 사면 취득비용이 굉장히 적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물건을 보시는 거예요. 잠만 자라고 있는 집은 아니거든요. 이 물건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감정이 너무 높게 된 거예요. 여기 감정이 실제 거래는 지금 1억 2천, 3천 정도고 감정은 1억 6천 정도 되는 거 맞아요. 너무 많이 감정됐는데 그 이유는 건물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굉장히 낡은 건데 건물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만큼 물건도 귀하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하시는 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토지는 그렇다 쳐도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얘는 그래서 그냥 요건 무시하시고 이 가격에 감정가라고 보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여기서도 잡았어야 되는데 틀린 물건이죠. 이런 물건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처럼 경매 호황기 때에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들어가서 그 중에 하나 건지는 재미로 가는 거지 하나만 들어서 들어가면 좋은 거 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좀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중에 하나 걸림을 하거든요. 보수적으로 써서. 이런 것들은 그냥 바닥에 깔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복불복이거든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흘린 물건들이 다음 되면 항상 절차를 넘기죠. 왜? 이때 보면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제야 봤네? 들어가야 되니까 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꼭 9,500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 가격도 9,500은 넘겨야 되는 거 맞아요. 전세가가 돈 붙여주니까. 이것도 좀 애매해요. 가격 차이를 잘 보시고 현장을 꼭 꼼꼼히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가격 시점도 보지만 지금 사용 연도가 86년도인데 86년도에 빌라 보실 때 이런 적벽돌 빌라 이런 것들은 건축이 되게 잘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불구출축한 것들은 건축이 되게 잘 된 거고 요거보다 좀 환한 것들은 자재가 조금 약한 거예요. 그게 이제 88년도 후반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시면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번동이나 미아동 쪽 가면 적벽돌로 지은 집이 많아요. 이때 한참 그 사당동이나 이런 쪽에 있던 철거민촌들 다 옮기면서 그때 막 줬던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임차인이 신경 쓸 거 없으시고 여기 필요 없이 분리구석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격하고 지역하고 거기 가서 주차 공간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건물의 노후도 보신 다음에 거래 사례 나와 있는지 보시고 이 감정가 이거에 대한 의심을 좀 하시면서 가시면 그러면 충분히 일반 거래로 1년 있다가 월세 놓고 다음 월세 했을 때 충분히 교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도동 물건 여기도 지역이 굉장히 앞에 지역인데 물건이 굉장히 좋아졌죠. 상도동 같은 경우는 산지 구름지로 이어져 있어서 상도 여기고요. 장승백이 넘어가는 이쪽이고 이쪽이 이제 만년곡에 내려와서 상도 터널 상도 터널 쪽이고 이쪽이 만년곡에 넘어가는 길이고 용산까지 노량에 나가는 길입니다. 중대 후문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화이고 터널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딱 3번이 나가거든요. 꺾어서 순실대에 들어가는 여기서 들어가서 가면은 약수터길 나와가지고 인천길로 넘어가서 저기 공천 보람의 공원 쪽 나가는 그런 그쪽으로 나가는 신림사가 쪽으로 나가는 이 길이 저주받은 길이에요. 가면 고개가 이렇게 돼 있고 좁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잘 안 오르는 지역인데 문제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파트는 이쪽으로 좀 많이 지어놨고 이 뒤쪽으로 지어놨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빌라가 좀 귀해요. 평수 큰 빌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큰 빌라고 이거 상도역에서 바로 2분 거리가 안 돼. 나가면 바로 집 앞에 있어가지고. 근데 상도동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한번 살면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잘 망하지도 않는 지역이라 물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만큼 알고자들이 좀 많은 동네인데 이 물건도 평수가 좀 크죠. 32평.
빌라를 지을 때 그 방배동이나 이런 데 지었을 때 지었던 그런 좀 큰 평수를 좀 잘 뽑은 그런 형태의 빌라여서 노인분들 사시기 굉장히 좋고 주변에 약수터라 이런 데 공원들도 많고 해서 그런 쪽에 여기 지금 전세가 수준이 지금 이 정도 평수면 지금 전세가가 2억 한 5천인가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전세가 굉장히 센 지역이고 잘 안 나가는 지역인데 이 물건도 많이 떨어진 이유는 너무 커서 떨어진 거예요. 너무 커서 빌라가 이렇게 클 필요는 없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묵직해요. 연립주택형 빌라여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대지가 2억 9천이잖아요. 32경 대지권이 지금 14평인데 2억 9천이면 땅값만큼 떨어질 거죠. 이런 거는 경매기에서 그래 그냥 잡으라고 그냥 잡으라고. 어차피 건물 없어도 땅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살짝 올려주고 건물 평가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보시면 되고 이 대지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선도동이라는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커요. 그 구름지기 때문에 개발하려면 계단식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쓸어내리지 않고서는 일부 개발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구름지 다 무너뜨리고 계단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그럴 때 역세권 초입 아파트들은 가격이 세요. 이거 대지권 효과를 꽤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농협에서 많이 나갔죠. 3억 3천까지. 경서농협이 지역농협인데 돈이 좀 많은 농협이에요. 지점이 많이 갖고 좀 많이 빼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도 대지 면적하고 빌라 같은 경우 큰 평수에는 이 대지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를 꼭 챙겨서 보시면 되고요. 물건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조도가 나왔었나? 이거죠. 방금 잘 나왔어요. 거실까지 확장했다가 나오고 하니까 살기 굉장히 좋은 걸 잘 하셔놨습니다. 추천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빌라 큰 거는 매매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정가 이렇게 붙었지만 매매는 3억 후반대, 3억 7, 8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많이 쓸 필요 없고 3억 초반대에서 승부를 한번 보시면 임차에 같이 오고 재밌을 거고 실소유자 같은 분들한테 좀 오래 사시려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분들 좀 권하셔도 되고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지역의 물건이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월동에 자이언트 반지하를 하는 거예요. 반지하가 되게 재밌는 건데 사람들이 고민이 많다고 반지하도가. 반지하를 볼 때는 여기서 사람 살겠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뭐에다 쓸까? 이 생각을 하고 보시는 거예요. 반지하. 사람을 살려도 되고 창고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쪼개가지고 고시원같이 이렇게 룸을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역별로 또 틀려요. 이거는 8,300 감정 되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51%.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이 신호라이시 지나서 호수공원 뒤쪽에 여기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 뒤쪽으로 다 빌라단지 있는데 여기도 다 재개발을 들어가고 앞쪽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전에 여기 정수하우스예요. 서울 정수하우스. 정수하우스를 성권공원에 꾸며서 뭐 소리 분수 있는데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분수가 비행기 소리 따라서 비행기 소리를 테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약점을 보완해 보려고 깜찍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 길로에서 신월 당산간 경전철이 생기는데 여기 아마 호수공항인가 이쪽에 생겨요. 그거 생기면 여기 거쳐서 서부트럭터미널 거쳐서 양천구청 통해서 오목교 거쳐가지고 당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경전철은 서울 3대 경전철 중에 하나예요. 동북선, 남북선,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가 제일 먼저 된다고 해서 했던 거고 다만 양분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지하로 뚫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기에는 좀 먼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생기고 지나가서 오솔길 공항 앞에 하나 생기는데 이거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시 정체구역이에요. 호수공항에서 여기 들어가는 곤잘레 사거리 쪽하고 이쪽에 메디힐 병원에 들어간 사거리, 공수부대 사거리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공수부대 사거리가 뒤에가 공수부대가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갔는데 여기 들어가는 코너코너 가다가 차들이 좌회전받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래서 여기서 경량철이 들어오는 집을 많이 혜택을 보는 지역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곤잘레길 넘어가는 요 길하고 가로수길인데
요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준비가 다 끝났거든요. 이면 도로의 주차장을 지하로 다 파고 다 끊었는데 이 밑에도 아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호수공항. 왜냐하면 여기 안에 집들이 너무 다다다가 없어서 그런 공간들이 좀 어려운데 거주지로는 해결이 좀 안 나가지고 여기도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재건축이 재개발이 되면은 이쪽이 많이 준비가 되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경전철 앞쪽이어서 괜찮은데 이게 반지하라서 사람들이 좀 의문스러워요. 근데 물건 자체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반지하라서 보시면 되고 현재 2011년에 들어간 것들이 2200인데 전세가 여기 지금 4,500 정도예요. 전세는. 매매는 7,000 정도 가능하고. 그런데 반지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적은 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서울 지역에서 한층의 반지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갑자기 한 3년 안쪽으로. 여기 검색해보면 반지하 많이 나와요. 중랑구 쪽에도 나오고, 오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반지하가 나올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침수야, 침수. 물이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하실 때 계단의 색깔을 꼭 보셔야 돼요. 올라가는 계단과 내려가는 색깔에 계단이 일률적이지 않고 죽은 색깔과 밝은 색이 섞여 있다면 그거는 위에서부터 물이 새는 거기 때문에 침수가 100% 돼. 비가 많이 안 와도. 그러면 습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반지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지하를 강남이나 이런 데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서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커요, 반지하. 그리고 또 반지하 안에 누가 사냐면 나가요 언니들이 좀 살아요. 그런 언니들 위해서 좀 꾸며서 하면 월세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특히 논현동 쪽, 그리고 뒤에 있는 그 학동역 쪽에 있는 이쪽에서는 반지하 나오면 100% 잡으셔야 되는 거죠. 신월동 쪽 반지하는 이것처럼 남부순환도로에서 좌측에 있는 부천 쪽에 있는 그쪽 방향으로 잡으시면 침수는 없어요. 그 앞쪽은 침수가 있습니다. 지대가 이렇게 낮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화곡동 산에서 내려오는 거와 까치산 길, 그리고 여기가 저지대로 돼 있어서 이쪽 물이 다 여기서 고여서 침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북계천 쪽으로 마찬가지로 남부순환 좌측은 보험원 쪽 올라가는 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없습니다. 반지를 잡아도 시선도 좋고 위치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하셔서 싸게 잡으신 다음에 도배, 장판, 인테리어 손수 한번 싹 해보시고 그리고 임대 1040 정도, 45 정도 보시면 제가 보기엔 한 40 정도에는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2천에 얼마 얘기가 나오겠지만 1000에 40 정도 꽂히고 승부는 요 전차가 바로 전에 한 5200 아니면 뭐 살짝 넘겨도 되니까 그 정도 보셔서 5500만 안 넘기시고 끊으면 지금 상황에서 취득로서 다 되고 요 정도 평수 지금 주정 13평인데 이 정도면은 도배장판 싱크대 하는데 300 안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작업을 하시면 1000에 40 넘고 대출 받으시면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가능합니다. 반지하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면 들고 있을만 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역 생기면 그때 딱 1000만 원 올려도 되면 금방 나가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려드립니다. 굳이 이걸로 막 1억씩, 뭐 10억씩, 100억씩, 경매로 100억 못 벌어요. 그런 분들은 다 사기고, 경매로는 1년에 딱 3번. 그래서 1000만 원씩 3,000 연봉 챙겨가시는 거고, 그 3,000 버는 걸로 1년 하셨다가 돈 모았다가 다음 기회에 지분, 법정이사고 이런 거 살짝 혼자 하는 거 어려우니까 마음만 1년 동안 친구 사귀어서 둘이서 들어가서 1년 동안 작업해서 2배 치고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실수요로 아파트 한번 갔다가 바람 불 때 한번 더 치고 이렇게 3년 하신 다음에 그 현금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 새로운 공부. 어떤 공부? 소송 공부. 소송하셔서 가등기나 이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소송 직접 진행하셔서 그걸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보고 이것도 파주시 금천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금천동 지역이 파주 하면 문산만 생각하시는데 파주는 이제 문산에서 금천으로 넘어온 지 오래됐어요. 제가 그걸 왜 아냐면 제가 여기서 그 군복무를 갖고 알아요. 정확하게. 이 거리가 굉장히 되는데 파주가 이쪽으로 시청을 뺀 이유는 얘네도 군사보호 지역에서 좀 떨어지려고 일부러 금천동을 잡아서 개발을 했고 금천동 지역 같은 경우는 경의선 올라온 것 중에 가장 수련선 쪽에 뭐하고 가깝냐면은 문정신도시하고 덕이지구하고 일산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혜택이 없는 것들을 일산으로 가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먼저 발달됐어야 되는데 이게 됐으면 파주가 여기를 같이 가져가는 걸로 해서 행정타운이 되고 배드타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늦게 생겨서 힘들기 때문에 못 컸어요, 파주가. 그래서 파주시에 가면 상가들이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도시계획을 잘 못한 거죠. 하지만 이제 요 물건 같은 경우는 뜰한채인데 금능역에서 이 파주 안에서도 그 역으로 접근하는 보호역 대권이 가능하고 파주 자체는 이게 행정타운이에요. 그래서 시청하고 법원하고 뭐 스타디움 이런 게 있어서 이 안에서는 분위기는 되게 전원도시 같아요. 전원도시. 공간도 굉장히 넓고 공기도 좋고. 다만 심심하죠. 좀 조용조용하고. 그러니까 먹고 놀 때는 일산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요 길이 주도로인데 운정신도시 옆에 여기에 지금 야당역이라고 하는 야당역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거 생기면 이쪽은 다 상업단지랑 이걸 바뀌고 운정신도시랑 연계해서 가고 그거를 전부 다 혜택을 얘네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그나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청력권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것과 이렇게 나가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 따지면 서울 지역구청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운정신도시에서 차를 타도 이렇게 안으로 나가는 것보다 여기로 나가서 바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파주 쪽에 사는 사람들이 일이 넘어와서 외곽 타고 춘천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물론 유료도로라는 단점은 좀 있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파주 쪽에서는 이보다는 밑에를 행정타운을 키우려고 여기다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도 안정성을 따진다면 그런 부분을 가져가시면 돼요. 1억 4천 떨어졌는데 이 변경되는 거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자들하고 채무자들끼리 줄다리기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아파트 자체는 좀 새 거니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고 권리관계도 잘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파주 쪽은 아까 운정시나 정신도시 쪽에서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를 높이 쓸 필요 없이 그냥 걸쳐주시는 거예요. 걸쳐주시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 그러면 전세가 꽤 붙여주죠. 전세가 이제 1억 5천이 좀 넘어가니까 그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밑에 도시가 좀 안숙이 되면 상가들이 공실이 좀 빠진다라는 텀을 봤을 때 물건을 던지는 겁니다. 상가 공실이 빠진다는 얘기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고 인구가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주시 인구를 꼭 체크하셔서 금천동의 인구 변화를 체크하시면 급작스럽게 늘어가는 퍼센티지가 있다 보면 매매 타임이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던지시면 됩니다. 돈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에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7가지 물건 같은 경우는 그닥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편리하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물건들을 소개시켜드리니까 법정지상권 좋은 거 하나에서 10억 벌 수 있는데 그거 갖고 3년 소송하고 나면 인생이 허무해져요. 그러려니 간단한 거 가볍게 하셔서 경험치를 늘리신 다음에 그 경험치에다가 그동안 읽은 책들을 얹히고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인맥을 섞어서 그래서 제대로 한건 터트리는 게 경매의 묘미입니다. 그 사이에 그게 축적이 되면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 시장을 아까 지역 분석하듯이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추세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측가가 돼야 돼요.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다 나와 있어요,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안 섞어봐서 그렇죠. 필요한 것들을 섞어보시면 공통점들이 나와요. 교집합 나오듯이. 그 나오는 지역의 물건을 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매를 보시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하면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여러 명이 스터디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서로 간에 아는 지역들이 다 다를 거니까 나는 이 지역이 이런데 어떠냐 그러면 이런 지역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류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좋은 물건 같이 인당이 나누면서 서로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야 물건이 정확히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사기 안 당하시고 남들한테 내가 해서 내 친척, 친구들한테 이런 걸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되는 거니까 저는 경매를 그런 식으로 위에 스승들한테 배웠고 그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보고 제가 투자해서 실패 본 것도 있는데 성공률이 한 80% 이상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봐야 게 지역 분석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서 물건들을 보시면 조금씩 달리 보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소개해준 물건들 이 차 한번 해보셔도 좋고 저도 할지도 모르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금천동은 운정이 있기 때문에 운정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너무 나요. 평수 차이가 나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어요. 운정 쪽은 지금 가시면 이 지금 안쪽 길 이쪽 따라서 교회라면서 전부 다 갖춰져 있는데 너무 잘 갖춰놨어요.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가격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운정은 지금 가격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 처음에 분양가 가격이 아니라 정상가에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오히려 일산보다 경쟁력이 더 있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격으로는 이 가격으로는 여기 못 삽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은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운정신도 자체가 갖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덕이지기 때문에. 운정은 덕이 때문에 물건이 오히려 덕이만 없고 일산하고 비교했으면 굉장히 고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데 거기가 다 잡아먹고 자기가 잡고해야 되는데 같이 물리시장 잡고 행동하는 회복이 좀 어려울 거예요. 운정 자체도. 완전 올려붙이려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얘가 올라가면 얘는 누구를 보죠? 어깨 동무하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행정타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넘어오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것도 좋지만 이 안에 있는 공실들 나온 상가들 유심 보셔가지고 그런 거 나오면 미리 작업해도 좀 괜찮아요. 그런 거 작업하실 때는 잡아놓고 창고 대방출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땡 처리로. 그리고 공간 유지에서 왜 그 달세가 나오고 연세로 나오기 때문에 한 6개월 쓰라고 주고 한 몇백만 원 받아서 관리비 내고 다 퉁치는 걸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장사 넣으시면 힘드니까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창고 대방출 뭐 이런 것들을 땡 처리자한테 풀면 거기서 다 자기들이 알아서 장사하고 나중에 원상회복 다 해놓고